농지가 뭐 하는 곳이에요?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식물을 재배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식물을 재배한다라고 했을 때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셋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이 되는 거고요. 과수류가 아니면 전 또는 답인데 물 밖에서 식물을 재배하면 전, 물 속에서 재배하면 답. 근데 우리 법에서 표현하는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은 답.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으면은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 전 해가지고요, 이 식물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앞에 수식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수류는 제외가 되게 되겠죠. 과수류는 과수원이 되니까.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면 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죽순을 재배한다. 재배니까 전답 과수원을 찾아야 되는데 죽순은 과수류 아니고 물 속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니까 전이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면 되고, 답은 물 속에서 재배하는 것이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한다. 식물의 종류는 물 속에서 재배하는 식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벼, 연, 미나리, 왕골. 나중에 우리가 유지랑 구별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연, 왕골 등이 자생해버리면 이게 재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단지 물이 고여있는 토지일 뿐이니까 이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재배하면은 답이 되지만은 자생하면은 유지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수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요. 자, 주거용 건축물은 과수원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따로 지목을 부여한다. 그래서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목장 용지가 있죠. 자, 여기는 식물을 재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관령 목장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축들 풀먹이기 위해서 초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이제 목장 용지가 되고요. 그 외에 축사 등의 부지죠. 그래서 돈사, 우사, 계사, 축사 등의 부지는 이제 목장 용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과수원과 마찬가지로요. 목장 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이면은 목장 용지와는 독립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된다. 즉 과수원이나 목장 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이것은 목장 용지나 과수원과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따로 대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야가 있는데 임야는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임야가 7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반드시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지목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앞에 수식어라고 했어요. 어떤 용도로 존재하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산림이나 원야를 이루고 있을 때만 우리는 임야라고 해요. 만약에 단순히 자갈땅, 모래땅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산림이나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의 지목은 뭐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산림은 숲이고 원야는 어떤 벌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림이나 원야를 이루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7가지가 나오죠.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나무 숫자죠. 그래서 수림지, 나무가 우거져 있고 대나무 우거져 있고 암석지. 그 다음에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 7가지는 임야다. 반드시 외워야 돼요. 황무지 그러면은 잡종지지,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라는 거고, 습지도 유지가 아니라 임야고요. 자갈땅, 모래땅도 하천이 아니라 임야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다. 이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천지는 지하에서 액체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액체는 이제 온수일 수도 있고 약수일 수도 있고 석유 등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하에서 어떤 액체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 광천지다. 그럼 광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용출이라는 거죠. 석유가 나는 곳이 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출구와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유지에 필요한 부지. 그래서 용출구와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그래서 용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그럼 광천지가 되고요. 석유가 용출됐으면 석유를 이제 저장하는 시설에다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저장 시설이라든지 저장 시설로 옮기기 위해서는 송유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송수관, 송유관 또 저장 시설 부지. 여기서 용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광천지라고 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용출되는 것만 광천지고 이 용출된 이 액체를 옮기는 송수관이나 소유관 부지 또는 저장시설물 부지,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다. 광천지가 아니면 뭐냐? 이런 것들은 잡종지가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나와요. 광천지가 아니라 이거는 잡종지다. 용출되는 곳만 광천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염전. 염전은 간단하죠. 소금 채취하는 곳이 염전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채취하는데 다만이 중요한 거죠.
천일염 방식, 즉 햇볕으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썰물. 이렇게 공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다 우리는 공장용지로 본다는 거죠. 공장자 들어가면 항상 공장용지. 즉 소금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장용지가 되지 염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전은 천일염, 햇볕으로 이렇게 뭐 쓸고 밀고 다니면서 소금 만드는 것이 염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 있죠. 이제 주거, 사무실, 점포, 뭐 상가 이런 게 되겠죠. 성가, 뭐 주거, 사무실, 점포. 그 다음에 문화시설, 즉 박물관이나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이런 건 다 부속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라고 했을 때는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바닥 부분만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부지까지 다 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까지 다 대로 봅니다. 그 다음에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니까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택을 만들기 위한 거죠. 공사가 준공되면 토지공사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또 D가 되겠죠. 택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공사가 준공되면은 또 D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는요, 공장이라는 말이 있으면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시설물의 부지 다 공장용지가 되고요. 또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어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조성공사가 준공이 되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공장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해당 토지, 공장용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것, 공장단지 안에 있는 것이면 테니스장이 있든 의료시설이 있든 기숙사가 있든 간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이건 다 공장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 공장용지가 된다고 했죠. 그 공장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었을 때는요, 과수원 안 하는 사람도 또 이사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과수원 하는 사람이 주택만 팔 수도 있고 과수원만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독립적인 거죠. 근데 공장용지 안에, 공장용지죠. 공단 안에요. 공단 안에 있는 것이면은 기숙사가 있든지 의료시설이 있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장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다 공장용지가 된다. 그러니까 공장 단지 안에 있는 것이면은 다 공장용지가 된다는 거죠. 공장이라는 말 붙으면요, 그 안에는 다 공장용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교용지가 공장용지하고 비슷한 거죠. 학교 안에 있으면요, 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학교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은 이제 주차를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가, 주차를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에서는 반드시 주차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주차가요, 다른 어떤 용도의 토지를 위한 종된 목적으로 주차하는 것이면은, 이거는 독립된 목적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하지 않습니다. 주차만을 위한 독립적으로 이제 시설을 갖춘 부지가 주차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단어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만을 위한 건축물 부지니까 당연히 주차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도로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차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도로일 뿐 주차장이 아니고요. 또 부솔주차장은 처음부터 주차 용도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요, 어떤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백화점을 지으면서, 백화점이면 이제 여기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까지 다 대가 되는데, 여기 빈 공간에 잠시 주차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주차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솔주차장은요,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솔주차장 중에서도요, 인근에 설치된 부솔주차장, 그러니까 여기 떨어져 가지고요, 따로 이 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토지에 부솔주차장을 만들면은, 이 여기 주차장은 주차만을 위해서 따로 조성된 토지니까 인근에 설치된 부솔주차장은 또 이제 주차장이 된다는 거죠.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부솔주차장은 독립적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니고, 그러나 인근에 주차만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부솔주차장이라면은 주차만을 위해서 특별히 조성된 토지니까 이것은 주차장이 된다. 그러니까 인근자가 들어가면은 주차장이 되는 거죠. 또 주차장은 주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 조성된 토지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판매 목적, 주차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면은 그 주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니다.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조성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니다. 주차장이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주유소용지. 자, 주유소용지는 주유소에서 뭐예요?
석유등을 판매하는 곳이죠. 그래서 판매라는 말이 들어가야 주유소용지가 되는 거죠. 석유만 판매하는 게 아니죠. 가스도 판매하고요. 요새는 수소차, 전기차 나오니까 전기 또는 수소 등을 판매하는 곳이 바로 주유소용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석유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저유소, 원유저장소, 원유저장 탱크도 있어야 되겠죠. 그는 부속시설로서 여기까지 우리는 주유소용지로 본다는 거죠. 그다음 밑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소유시설. 공장 안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석유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급유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공장 안이라고 나오면 항상 공장용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에 설치된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 뭐 핵 폐기물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은 이거 위험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장할 뿐인 것이지 판매하는 곳이 아니에요. 판매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유소용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용지는 반드시 판매 등을 하는 곳이 주유소용지니까 단순히 저장시설은 그것은 주유소용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적어도 주유소용지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고용지도요. 자,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데 이 자체가 독립적이어야 돼요. 창고가 독립적이어야 되지. 어떤 다른 용도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이라면 이것은 창고용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과수원 내에 있는 저장고, 이 저장고는 과수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창고일 뿐이지 이 창고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창고용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수원 내에 있는 창고, 집에도 창고 있고 공장에도 창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창고용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 창고가 다른 용도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부속시설물일 뿐이기 때문에 따로 창고용지가 아니고요. 이 자체가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고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였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창고용지가 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것이 물류센터 부지 이런 거죠. 물류센터는 그냥 창고 자체만, 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창고만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창고 자체가 목적이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창고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과수원 내에 있는 창고, 뭐 학교 안의 창고 이런 것들은 독립적인 창고 자체가 독립적인 목적이 아니죠. 과수원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공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시설이니까 이런 것들은 창고용지를 하지 않고 주된 용도에 편입하여 다 과수원, 학교용지, 공장용지가 될 뿐인 것이고 창고 자체가 독립적이었을 때만 우리는 창고용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도로가 있죠, 도로. 도로에 있어서는요,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일반 공중, 누구나 다닐 수 있었을 때 이제 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니거나 차량이 다닐 수 있었을 때 우리는 도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도로가 되냐에 있어서는요, 도로법에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당연히 도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요. 자, 고속도로 휴게소는 매점이나 식당이 있지만 이것은 고속도로 이용객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휴게소를 이용할 수가 없죠. 외진 곳에 딱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이용객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도로의 그냥 부속시설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의 일부로 보는 것이지 따로 거기에 뭐 매점이 있다고 해서 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속도로의 부속시설일 뿐이다.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로에 있는 휴게소는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도로 이용객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대가 되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 이용객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의 부속시설이다. 도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여기도 한 필지, 가면은 여기도 한 필지도 있고 여기도 한 필지 있고 두 필지 이상으로 진입했을 때 도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로 길을 따라서 딱 들어갔더니 한 필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 길은 이 필지 소유자만 이용하는 거죠.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를 하지 않습니다. 즉, 적어도 두 필지 이상에 진입했을 때 우리는 도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또 이제 아파트나 공장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여기는 도로고요. 여기 1단지, 여기 2단지, 이렇게 있는 거죠. 3단지, 이렇게 있는 거죠. 4단지. 요거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죠. 여기는 사유지죠.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유지예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단기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요, 그냥 대일 뿐이고 공장 단지 안에 있으면 공장용지일 뿐이지 이건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도로는 여기 사거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이건 도로가 되겠죠. 사거리나. 그러나 단지 안에 있는 통로들은 이런 것들은 도로가 아니다. 사유지일 뿐인 것이고요.
자, 도로와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철도용지가 있죠. 철도용지는 철길이 있는 부지죠. 그래서 일정한 궤도, 딱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면은 우리는 철도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도용지에서 중요한 단어는 일정한 궤도,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면은 철도용지가 되죠. 그럼 여기서 역사부지도요. 역사도 철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시설을 부린 거죠. 역사는 뭐 대전 역사, 지나가다 뭐 천안 역사 이런 것들은 역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표 끊고 기차 타는 것이죠. 철길이 사라지면 역사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는 철도의 부속시설이 뿌리기 때문에 이것도 역사부지도 철도용지로 봅니다. 여기 매점이나 식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용도죠. 주된 용도는 표 끊고 기차 타는 게 주된 용도잖아요. 그래서 역사부지도 철도용지로 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도로 이용객만 이용하는 거죠. 여기도 철도 이용객만 이용하는 거죠. 역사도. 그러니까 여기도 역사부지도 철도용지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방이 있죠.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곳이 이제 제방이 되는 거죠. 뭘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그러니까 방자 들어가면 다 제방이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등록선의 원칙과는 내용이죠. 제방의 용도로 계속 존재하며 제방위를 도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제방의 용도가 계속 존속하면은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하천과 국어가 있죠. 하천과 국어. 이거는 물길이죠. 우리는 바다가 아닌 것은 다 토지고요. 바다가 아닌 것은 다 토지고, 토지가 아닌 건 바다예요. 토지와 바다 둘로만 구별하는데, 여기 물이, 강이 있으면, 강은 바다가 아니니까 토지죠. 근데 토지는 토지인데, 이제 물이 흐르는 토지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토지. 그래서 물이 흘러가니까 수로라고 할 수 있죠. 수로. 자, 수로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가 있는가 하면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로가 있다는 거죠. 다시 이것을 대규모냐 소규모냐 나눠가지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는 대규모든 소규모든 다 우리는 국어라고 한다는 거죠. 국어. 그러니까 국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운하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죠. 그래서 대규모든 소규모든 이 운하는 다 국어가 된다는 거죠.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면. 국어는 이제 도랑을 나타내는 한자라고 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는 다 국어가 되고요. 근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로예요. 이건 다시 대규모나 소규모나 나눠가지고 대규모 자연수로는 하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강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자연수로라고 하더라도 소규모인 경우는 또 국어라고 하는 거죠. 그 국어는 소규모 자연수로는 무슨 조그마한 개천들, 시골에 가면 조금씩 흐르는 거 있죠. 조그마한 흐르는 동네마다 흐르는 개천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계곡, 산 밑에 가면 계곡들이 있죠. 소규모 자연수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 그러면은요, 인공수로는 다 국어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용어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인공수로는 국어고,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수로라고 하더라도 소규모면은 또 국어가 된다. 그러면은 하천은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인데 소규모는 국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대규모만 하천이 되겠죠. 소규모는 국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과 국어, 핵심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그 밑에는 유지죠, 유지. 자, 물이 흘러가면은 물이 흘러가면 수로가 되고, 이번 하천 아니면 국어가 되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연못.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연못이나 호수나 소류지나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은 다 유지가 된다. 근데 그 물이 고여있는 곳은 유지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연왕골 등을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물이 고여있는 토지에서요, 식물을 재배해버리면은 이제는 식물을 재배하는 건 농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답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연왕골이 그냥 자생할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 고여있는 토지일 뿐이라는 거죠. 재배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 물이 고여있는 토지에다가, 여기다가요, 물고기를 양식을 해요. 물고기를 양식을 하면은 이게 양어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양어장 할 때는요, 바다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이런 것들은 바다일 뿐이기 때문에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이 없습니다. 육상에 있는 양식장, 육상에 있으면 이건 토지가 될 것이고요. 그럼 토지면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양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 위에 있는, 해상에 있는 양식장은 양어장이 아니고요, 육상에 있는 이제 양어장들이죠. 육상에 있는 양어장들은 인공적으로 조성이 되었겠죠. 그래서 육상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양식장들, 이런 것들이 양어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이제 수도용지는요, 우리가 물길 그러면은, 수로 그러면은 하천과 국어가 있는데, 만약에 물이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수돗물이 흘러가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거죠. 물을 정수했다. 그러면 수돗물이죠. 그래서 수돗물이 만들어지고 지나가는 것들은 다 수도용지가 돼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수도용지가 되는 거죠. 그냥 물이 흘러가고 있으면은 이제 뭐 하천이나 구가 되겠지만 이걸 정수를 했다. 그러면은 수도용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원이 있죠. 공원. 자, 공원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이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요. 국계법이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또는 옥조로 결정 고시가 되었을 때만 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이긴 하지만 아직 국계법에서 공원, 옥조로 결정 고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 공원이 아니고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국계법. 그러면은 밑에 있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법이라고 했잖아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죠. 그리고 국계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 나오면 다 공원이 아니에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요 그냥 임야일 뿐입니다. 임야일 뿐이고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되어야만 공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이것도 국계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계법이 아니니까 공원이 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목적이 뭐예요? 주된 목적이 묘지죠. 공원이 주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묘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묘지가 될 뿐인 것이죠. 묘지가 된다. 그래서 국계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공원이 됩니다. 보통은 공원은요, 공원자가 붙었다고 다 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도시 안에 있는 공원들이 보통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공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도시 안에 공원을 조성을 하잖아요. 조금 가면 어린이 대공원이 있죠. 어린이 대공원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만든 거예요? 만들었잖아요. 공원으로 조성을 했어요.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에 국계법에서 공원으로 결정고시라면 그럼 공원이 되는 거예요. 또 이 근린공원, 체육공원들 있잖아요. 도시 안에. 이런 것들을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에 그럼 인공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인공적으로 만든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원 또는 녹조로 결정고시가 되면 그게 이제 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산 이런 것들은 다 임야일 뿐인 것이고 그러니까 국계법이 가장 중요한 거죠. 국계법에서 결정고시가 돼야 공원이 된다. 그 다음에 체육용지들은요. 체육용지들은 중요한 건 또 체육활동이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 누구나 물론 돈 내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물 부지가 바로 체육용지가 되는 거죠. 뒤에 있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체육활동을 위한 곳이 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등해가지고 별게 다 있겠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체육활동,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곳이 바로 체육용지가 된다. 그럼 체육용지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이것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항상 독립성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체육용지가 돼요. 그래서 만약 독립성이 미흡해요. 독립성이 없다는 거죠. 미흡하다는 건. 또 영속성,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체육활동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체육용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대표적인 것이요. 상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상가 안에 4층짜리가 있는데 4층 위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왔어요. 상가니까 없습니까? 이건 대로 조성된 토지죠. 그러니까 이건 대가 될 뿐인 것이죠. 골프 연습장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체육용지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럼 골프 연습장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골프 연습장이 있죠. 골프 연습장만 딱 따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체육용지죠. 골프 연습장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니까. 이건 체육용지가 돼요. 근데 대로 조성된 토지예요. 잠시 상가 꼭대기 4층에 체육용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들어왔다고 해서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거죠. 내일 모레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일 뿐 체육용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 이게 상가 안에 있는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도요. 실내 수영장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이것은 실내 수영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축물 부지니 겠습니까? 이거는 체육용지가 되겠지만 상가 지하에 실내 수영장이 들어왔어요. 그럼 D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수영장이 들어왔을 뿐이니까 이거는 그냥 D일 뿐입니다. D일 뿐인 거예요.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 체육용지가 되는 거예요. 체육도장, 태권도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유수를 이용을 해요. 유수를. 그래서 미사리 조정 경기장 거기는 인공적으로 만들었죠. 물 받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체육용지가 되겠죠. 조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조정 경기장을 새롭게 조성한 것이 아니라요. 강에서요. 요트 좀 타고 계곡에서 카누 좀 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 하천 또는 계곡, 국어가 갑자기 체육용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만 우리는 체육용지니까. 그러니까 유수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흐르는 물에서요. 잠시 요트나 카누 탄다고 해서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체육 활동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조성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체육 용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독립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그 자체가 독립적이었을 때 우리는 독립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지목, 즉 지목을 지정을 하는 거죠.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독립적인 목적이 없으면요, 지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어떤 독립적인 용도에서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목이 변경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리고 유언지가 있죠. 유언지에서 중요한 단어는 종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족 소풍 가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종합 위락시설 부지면은 이제 우리는 유언지라고 해요. 그래서 종합 위락시설이니까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방과후 사료품 잘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원지도 뒤에는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이걸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아주 쓸데없는 것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외워요. 이건 전혀 외울 필요가 없죠. 여기 등에 쓰니까 이것만 있겠어요?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럼 뭐 다 외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종합.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유원지고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유원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기 식물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전혀 달라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식물원. 그러면 공원이잖아요.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됐으니까. 그럼 식물원이 국계법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되면은 이것은 공원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 식물원이요, 종합 위락시설로서의 식물원이요. 그러면 유원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식물원의 지목이 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지, 식물원 자체의 지목은, 식물원의 지목은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야영장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 해도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이 야영장이요, 종합 위락시설로서의 야영장의 지목은 뭐냐? 이렇게 해야 우리는 유원지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야영장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야영장도 만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야영장이다. 그럼 이건 공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야영장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앞에 수식어에 따라서 지목은 바뀌어 버려요. 이 수식어 때문에 이게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요 수식어 때문에 유원지가 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유원지가 되는 건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중요한 단어는 수식어라고 했죠. 요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이걸 대해서. 그래서 항상 지목이 계속 읽을 때 항상 수식어만 계속 강조하죠. 이런 건 읽지도 않잖아요. 자, 앞에 수식어만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시험 문제는요, 정확하게 수식어를 주면서 내요. 그러니까 이 수식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가만히 있죠. 그러면은 이 종합 위락시설 안에 있는 것들은요, 다 유원지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어요. 독립적이라는 거죠. 이 거리로 보아 이들 시설과 떨어져 가지고요, 용인 에버랜드 옆에 콘도미니엄들이 있다든지 나이트클럽, 노래방이 이 밖에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유원지가 아니죠. 독립적이니까 이건 따로 대가 되겠죠. 근데 요 안에 있는 하룻밤 잘 수 있는 방갈로 이런 것들은 유원지가 되겠죠. 이 안에 있는 노래방 이거는 전체적으로 종합 위락시설의 일부가 될 뿐이니까 이거는 유원지가 되겠죠. 떨어져 있으면 유원지가 아니고요. 또 밑에 있는 것도 간단하죠. 그러니까 하천, 국어, 유지, 호수죠. 여기서 오리배 타고 논다고 해서 이게 유원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하천이고 국어고 유지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 같은 경우도요,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원지가 되는 거죠. 인공적으로 유원지로 만든 거잖아요. 그냥 하천에 섰습니까? 잠시 우리 유원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하천에 그냥 하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잠시 오리배 타고 놀았다고 해서 하천이 갑자기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되지는 않겠죠. 잠시 이용할 뿐인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종교용지가 있죠. 종교용지는 이제 종교적 목적으로, 종교시설 부지는 다 종교용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특히 종교단체로서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건 불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적인 내용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어떤 시설물 부지면 다 종교용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입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적으로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면 다 종교용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시면요, 타인 건축물에 임대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런 말도 독립이라는 말이 없지만요, 당연히 독립이라는 말은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나 절, 향교, 사당 이것이 독립적이었을 때 종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항상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가 4층, D로 조성된 상가에 꼭대기 4층에 교회가 잠시 임대에 들어갔어요. 그건 뭐예요? 교회가 독립적이질 않죠. 독립적인 용도로 교회를 위해서만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 D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을 뿐인 거죠. 잠시 4층이 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그냥 D일 뿐인 것이지 종교시설이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D를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 안에 있는 종교용지들은요, 그냥 D일 뿐인 거예요. 타인의 건축물로 잠시 임대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독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지목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개 남았네요. 사적지는 이제 고적, 유적, 기념물, 그러니까 문화재들이 있는 부지는 우리 사적지라고 하는 거죠. 사적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문화재들이요,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때는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요, 통으로 그냥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불국사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불국사니까 종교용지가 될 것이고, 절이니까요. 그래서 불국사 안에 있는 문화재들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전체를 통으로 그냥 종교용지를 한다. 학교용지 안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오래된 시설물, 학교 건물, 오래된 100년 이상 되면은 뭐 사적지로 지정되는데 이런 것들도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전체를 그냥 학교용지로 한다. 또 도심 안에 뭐 탑골공원 이런 데 있죠. 뭐 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없습니까? 이런 것들. 도시 안에 이런 문화재들이 있으면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죠.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에 여기를 국회법에서요, 공원으로 결정 고시를 해요. 그럼 여기 이제 전체가 공원이 되겠죠.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전체가 공원이 되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문화재들을 또 사적지로 또 따로 별도의 이제 지목을 부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원으로 조성됐으면요, 공원 안에 있는 사적지들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들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통으로 그냥 공원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이나 학교용지, 종교용지 안에 있는 문화재들은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통으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7번째로 이제 묘지가 있죠. 자, 묘지는 시체나 유골. 시체나 유골이 있으면 묘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묘지공원은요, 시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묘지일 뿐인 것이고요. 봉안시설은 유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묘지일 뿐인 것이죠. 여기까지 뭐 간단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있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부지죠. 자, 여긴 좀 다른 거죠. 관리를 위한 건축물부지는 뭐 있어요? 여기에 관리 건축물부지 밑에 매점 있죠. 매점. 그다음에 뭐 식당이고 커피숍일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는요, 여기서 수익을 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상가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 이거는 대로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여기 매점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로 한다. 대로 한다는 거죠. 구별해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7가지를 마쳤고요. 이제 28번째 잡종지가 나오죠. 잡종지. 잡종지. 자, 잡종지는 다 외워야 돼요. 이제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죠.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공동물. 공통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따로 외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27가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27가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다 잡종지예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특징 있는 거 몇 개 기억하시면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냅니다. 자, 단순히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면은요, 이건 잡종지예요. 자, 그런데 원상회복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요. 어떤 특정한 다른 어떤 지목의 토지에서요,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낼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상회복을 하니까 다시 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기 때문에 그 원래의 지목을요, 잡종지로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잡종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낼 뿐이라는 거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잡종지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이런 것들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등의 부지예요. 그럼 우리가 송유시설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석유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라고 했어요. 근데 송유를 움직이는 송유관 부지랄지 저장시설은 우리는 잡종지라고 했죠. 그러면은 석유가 움직이는 곳이 만약에 잡종지면은 전기가 움직이는 것들도 잡종지다라고 생각해서 연상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송유시설이 다 잡종지라고 했죠.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다. 그러니까 전기가 움직이는 것도 잡종지다. 이렇게 연상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요거 좀 기억하시라고 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요, 과거에는요, 그냥 버스들 주차해 놓은 주차장이었을 뿐이에요. 주차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터미널은 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버스만 주차하는 곳이 아니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은 백화점 있고 극장 있고요. 종합적인 복합시설로 이용이 됩니다. 복합시설로 이용되니까 어느 하나의 지목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잡종지로 갑니다. 그래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는 잡종지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버스만 타고 여행 가는 게 아니죠. 비행기 타고 여행 가기도 하고요. 배 타고 여행 가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뭐 해요? 배만 타고 비행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쇼핑하잖아요. 그러니까 복합시설이라는 거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도 쇼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여객을 통해 가지고 공항터미널이나 항만터미널, 그러니까 공항시설, 항만시설도 다 잡종지다 기억하시면 되고, 또 자동차 터미널 했잖아요. 자동차로 연상을 해가지고 자동차 운전하고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 부지, 여기도 잡종지다. 그러니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하나 알면요, 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또 이렇게 외울 수가 있고요.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기타 뭐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거죠. 도축장, 쓰레기 오물 처리장, 이런 것들이 또 잡종지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밖에는요, 시험에 거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잡종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27가지하고 이제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면요, 얼마든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잡종지하고 임야는 암기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도 시험 문제가 나오죠. 지목 28가지가 있는데, 표기 방법이죠. 자, 지목을 등록할 때는요, 지목할 때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등록하고,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도 등록하죠. 그래서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지금까지 읽었던 정식 명칭을 그대로 등록하는 거죠. 그러나,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을 다 등록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빽빽하게 들어가가지고, 도면을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한자로만 부호로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부호를 만드냐에 있어서요, 첫 번째 글자, 그 지목의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부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호는 공, 주소용지는 주, 유지는 유, 잡종지는 자, 이렇게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부호를 만드는데, 첫 번째 글자가 동일한 게 3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시작되는 것이 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소용지가 있다. 그래서 주소용지는 주라고 하지만 주차장은 차자를 사용하는 거죠. 차. 그 다음에 공으로 시작되는 것이요, 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용지가 있다. 그래서 공호는 그냥 공으로 하고, 공장용지는 두 번째 글자인 장자를 사용하고요. 또 유로 시작되는 것이 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원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유로 돼 있으면 유지를 말하고요, 유원지는 두 번째 글자인 원자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하로 시작되는 건 하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천자, 한자를 사용해가지고 하천 같은 거는 천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장천원에서 외웠던 거죠. 그래서 차장천원, 이 4가지는 두 번째 문자가 부호가 되고, 나머지는 다 첫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된다. 그러니까 28가지 중에서 이 4가지, 차장천원은 두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되고, 나머지 24가지는 이제 첫 번째 글자가 부호가 된다. 부호도 시험 문제가 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지목에 관한 내용이 다 끝나네요. 지목. 그래서 지목 28가지도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내용에서 다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거 벗어나는 내용은 안 나오기 때문에 지목은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요, 나머지 경계와 면적 등록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죠.